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교육학개론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으로 우리는 왜 학교에 가야 하는지, 학교의 목적에 대해 다루어 볼게요. 우리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인 10대 내내 그 아까운 수많은 시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내잖아요. 도대체 우리 사회는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건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학엔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시선들을 하나씩 꺼내 볼 거예요. 교육이 일종의 돈이 된다는 경제적 관점부터 오히려 불평등을 대물림한다는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넓혀준다는 따뜻한 관점까지요. 그 세 가지 시선 중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인적 자본 이론입니다. 현대 국가들이 공교육에 목을 매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19세기 밀밭의 풍경부터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까지 교육이 어떻게 성장과 소득의 강력한 엔진이 되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9세기 초에 아주 드넓은 밀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명의 노동자가 줄을 맞춰서 낫을 휘두르고 있어요.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요. 그런데 1831년 사이러스 맥코믹이 만든 자동 수확기가 등장하면서 풍경이 180도 바뀝니다. 일꾼 여러 명이 며칠 동안 매달려야 할 일을 기계 한 대가 딱 1시간 만에 끝내버린 거죠. 당연히 농부들은 일꾼들 줄 돈을 아껴서 기계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단순 노동자들은 다 쫓겨나고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역설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복잡한 기계를 고칠 기술자, 정밀하게 조작할 숙련공, 그리고 더 넓어진 농지를 상업적으로 운영할 경영자가 필요해진 거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단순한 몸놀림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지식을 갖춘 인간의 가치는 폭등하게 된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술 편향적 기술 변화라고 불러요. 1차 산업혁명 때만 해도 노동자가 글을 아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설계도를 읽는 문해력과 수리 능력이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계라는 물리적 자본과 인간의 기술인 인적 자본이 서로의 몸값을 높여주는 상호 보완성의 원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 세계는 독일과 일본이 다시 일어서려면 최소 수십 년은 걸릴 거라고 봤습니다. 공장도 도로도 다 부서진 폐허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불과 15년 만에 서독은 영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했고 일본은 소련을 제외한 자유진영에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학자들은 멘붕에 빠지죠. 돈도 기계도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경제학자 시어도어 슈월츠가 아주 날카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공장은 무너졌어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든 지식과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다. 슈월츠는 인간의 기술을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자본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어 1964년 게리 베커는 교육을 받느라 당장 벌 수 있는 임금을 포기하는 걸 투자금으로 보고 나중에 더 많이 벌게 되는 걸 수익으로 계산하는 교육 수익률 공식을 완성합니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고상한 취미나 단순한 소비가 아니게 됐어요.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 현재를 베팅하는 가장 전략적인 투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베커가 말한 투자에는 눈에 보이는 등록금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기회비용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연봉 3천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학 4년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단순히 등록금 4천만 원만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벌 수 있었던 1억 2천만 원, 4년이니까요. 1억 2천만 원을 포기하는 셈이죠. 총 1억 6천만 원짜리 베팅인 겁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생활비라든지 뭐 하나하나 다 더하자면 더 큰 금액이 되겠죠. 그럼에도 왜 우리는 대학에 갈까요? 인적 자본 이론은 그 1억 6천만 원을 회수하고도 남을 만큼의 임금 프리미엄이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수식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노동경제학자 제이콥 민서가 만든 민서소득 함수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월급은 교육 연수와 경력에 비례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 버린 거예요. 보통 교육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내 소득은 10% 정도 올라간다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했죠. 민서 함수로 자세히 보면 공부 시간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력이죠. 인적 자본은 교과서에만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우는 숙련도 또한 거대한 자본입니다. 재밌는 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현장에서 기술을 흡수하는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결국 학교 교육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키워주는 셈이고, 또 그 그릇이 클수록 사회에 나와서 받는 연봉의 상승 곡선이 훨씬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국가들이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의무 교육기간을 늘리려고 하는지 이 수식이 완벽한 경제적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의 소득이 올라갈 때 국가 총생산량, 즉 GDP 또한 올라가기 때문이죠. 사실 이 이론이 가장 잘 들어맞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이 나라가 선택한 돌파구는 사람, 인적 자본이었습니다. 한국은 1950년에서 60년대에 초등교육으로 문해력을 높이고 문맹을 없애서 경공업의 기초를 다졌고, 1970년에서 80년대엔 기술교육으로 숙련공을 키워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대학 교육을 대폭 늘려서 IT 강국의 토대를 만들고 또 그 주인공이 됐죠. 오직 인적 자본 하나로 일궈낸 한강의 기적은 교육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강력한 엔진인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이 과거에 정해진 답을 빠르게 맞히는 인적 자본으로 성공했다면 이제는 질문이 좀 달라졌습니다. AI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지식을 가진 시대잖아요. 매코믹의 수학기가 그랬듯 이제 AI라는 거대한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인적 자본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단순 암기력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그리고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이 새로운 시대의 인적 자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쨌든 한 번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적 자본 이론의 시선에서 학교는 내 생산력을 키워주는 공장이고, 시험은 내 능력을 인증해주는 품질관리센터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공부는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재테크인 셈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렇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신 거예요. 하지만 잠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내가 대학에서 배운 미적분이 실제 내 업무랑 무슨 상관이지? 이에 대해 스펜스라는 학자는 신호 이론을 제시하면서 인적 자본 이론을 비판했습니다. 학교는 생산성을 길러주는 곳이 아니라 원래 똑똑한 사람을 골라내서 라벨을 붙여주는 곳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에너지 효율 등급 스티커를 보고 고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인적 자본 이론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라벨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원석을 깎고 닦아 진짜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의 과정이라고요. 물론 사람을 자본으로만 보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단순히 간판만 따려는 학력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우리가 왜 학교에 가야 하는지를 설명할 때 여전히 가장 힘있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이 정말 모두에게 똑같이 장밋빛 미래만 줄까요? 혹시 교육이 부모의 부를 합법적으로 물려주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 좀 차갑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